자, 이제 올 것이 왔네요. 자, 계란이 왔어요, 계란.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론. 아무 말을 해봐. 아무 말을 해봐. 그동안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해봐. 난 좀 쉬려고 그래. 저는 주말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이 뉴스를 처음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가 화가 날 때마다 하는 전형적인 방법, 과도한 산책하기. 막 다리가 아플 때까지, 막 배가 고플 때까지 계속 산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경선에서 보자. 그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경선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어떤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어떤 팬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이제 한 7, 8만 명 정도 이제 멤버가 수가 되는 그 지지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정말 극렬하게 갈려가지고 네가 나가라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면 이낙연 대표한테 약간 좀 억울한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 기자의 낚시성 질문에 낚였는데 근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 어휘들을 몇 개 뱉은 게 그게 정말 결정적인 실수죠. 연합이 아니라 뉴스원 아니야? 원래? 저는 연합뉴스라고 봤는데. 네, 뉴스원에서 봤는데요. 뉴스원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그게 퍼진 건데, 근데 이제 이야기가 확대되기 전에 제가 딱 보자마자 딱 생각한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로요. 우리가 정적을 제거하고 국론을 통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첫 번째, 사면이 필요가 맞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본인의 소신이라면 언제 밝혔어야 되냐. 당대표 선거 때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게 진짜 자기 소신이라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박수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을 꺼냈어야 되는데, 좋아요.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양보하지 마. 그러면 이낙연 대표 죽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다 양보, 내가 다 차 떼고 포 떼고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너무 일렀고, 진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대선 주자 경선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 일렀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그럼 이제 뒤로 미루셔야 된다고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대선 주자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붙었을 때, 또 다른 후보들 붙었을 때, 경선에서 말하고 그것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 100번 양보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 뒤어서, 너무 늦고, 그래서 사면으로 얻는 통합의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혼자,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예방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도 틀려먹었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정적을 분열시키고 그 화살을 본인이 다 맞으려고 한 것이었다라면 마지막에 최고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건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서도 저는 저희가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건의를 드렸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을 했어.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건의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면을 안 해줘서 분위기 다 떴는데 사면 안 해줘서 거기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건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맡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 생각 못하는 정치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건 타임라인을 4개로 나눠갖고 비교해도 이낙연 대표의 한 발 한 발이 다 틀렸어요. 그냥 사과하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화가 날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당원들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극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더 한 숟가락 얻는 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표현대로 하면 정체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지금 일찍 정체를 드러낸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온 마음을 다 내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듯한 그런 어떤 얇은 막 같은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 내에서 어떤 투표나 어떤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사회적 책임이 큰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되죠?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온정적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과 신망이 있기 때문에 왜 먼저 용서를 해주냐고. 저는 그런 논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네, 이게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때 봤잖아요. 이승만 때 봤잖아요. 이게 섣불리 용서라는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 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하고 그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사면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는 본인이 피해 당사자였어요. 이낙연 대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5.18 때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러면 87 때는 뭐였습니까? 그때도 동아일보에 있었어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지금 사실 검증거리로 남아있는 이낙연 대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오해 소지들이 있는 것들. 아직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 사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검찰 개혁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죄하지 못한 역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끌려왔으면 이전에 사면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배운 게 있어야죠.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게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국부로 배를 채운 대통령들을 풀어주자는 말 자체가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 나와도 봐주자. 아니면 나도 이 정도 죄는 저질러도 봐달라.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국민 화합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죠. 검찰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판국에 지금 여당 대표까지 갈아치워야 되는 국민의 분노를 샀다면 좋다. 사면 대상의 대통령들을 사과하면 봐주자 이게 아니라 사과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요, 왜 이 사면 얘기 나왔죠? 뭔가 밀리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돌파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전쟁 중에 잡아놓은 적장을 풀어주는 법이 있습니까? 잡아놓은 적장을 저쪽에다 다시 보내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통합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SNS를 갔더니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질들을 치더라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석현 전 부의장. 문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해도 됩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살살 건질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는 분위기 좀 만들어봐. 이럴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면론을 던져서 국민의 집 내부를 분열시킨대.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저쪽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아젠다로 두 대통령 사면은 좀 불리한 아젠다예요. 네.
친박 친이들이 일부 주장하긴 하나 선거 전면으로 이렇게 떠오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할 아젠다가 아니라고. 폭탄이라는 걸 던졌는데 민주당 촛불 시민들만 난리가 난 거잖아. 아니 그게 사실은 너무 뻔히 보였던 게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계산만 했다는 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사람들 비판 안 하는데 촛불 혁명은요. 국민이 얻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거의 유일한 역사란 말이죠. 이낙연 대표는 당시 전라남 도지사 하다가 문 대통령이 발탁해서 총리했잖아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수혜자예요. 촛불혁명의 가장 수혜자라고. 정권이 세웠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비노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랬던 분인데 이런 분이 국무총리를 촛불의 힘으로 국무총리가 되셔가지고 국민한테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사면시킬 거야. 세상에 이런 멍청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촛불은 우리 국민들한테 성역 같은 겁니다. 성역. 저쪽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성역을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이명박근혜 사면 안 해준다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십니까? 일개 몇 사람의 주장일 수는 있는데 설사 저쪽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막 목매달고 이렇지 않는다고.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정말 제가 주말 내내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는 그 키워드가 도출된 그 과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집토끼라고 부르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지지를 공공히 지켜줄 것이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 이 사면 키워드를 꺼냈을 때 궁극적으로 논란은 되겠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외연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본 지지율 외에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그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낡은 관념의 정치 셈법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 그 당원 가입한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험해지니까는 2, 3만 명의 추가 당원들이 또 권리 당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정말 글자 그대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만약에 지금 민주당 내에 대권 주자가 이낙연 한 사람밖에 없다면 정말 속이 쓰리지만은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입은 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게 결국에는 태극기 부대를 끌어오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면 지금 그 태극기 부대의 정치의식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똑같이 놓고 보는 건데 그거는 진짜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안에서의 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비노나 비문으로 분류되던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 똥파리들이 붙은 이유는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와 이낙연만 열렬히 지지합니다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던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는 사람 같은 세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을 싫기 때문에 이낙연을 지지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재명 싫어서 이낙연 지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더 큰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24시간에 한 10명 정도가 똥파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낙연 실드를 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더 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그 심리를 이낙연 쪽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보좌진이라던가 거의 대선 캠프 꾸리듯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난리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다는 입장인 거예요.
나는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탄핵 당할 줄 몰랐다고 평안하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밀리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저러고 있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럴 때일수록 선명하게 싸우라고 180도 몰아준 거거든. 힘 갖고 싸우라고. 근데 저쪽에 지금 뭐 사소한 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사소한 이슈에서 밀려 좀 기분이 나빠 우리가. 근데 결정타를 한 방 딱 반성도 하지 않는 두 수개를 풀어줍시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대체 이게 전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는 그거 진짜 한심하더라고. 난 그 이낙연 대표의 그게 이분은 지금 그런 거잖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요 갈릴레오처럼 그 갈릴레오냐? 갈릴레이처럼 이게 소신이라고 다시 한번 밀어붙일 테세요 지금.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반성이 없어요. 이분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걸어왔던 수많은 희생을 이분이 다 뭐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고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었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하고 있고 이제 싸웁시다. 깃발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깃발 꺾어버렸어 이 사람이. 야, 학생 때 모습 나오는데 투쟁.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1월 1일부터 온통 불필요한 사면 얘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맞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개혁 법안들이 이 사면론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것을 우리 당 의원들이 너무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항고 포기했어요. 이거 도대체 누구 짓일까요? 탄핵소추 포기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랬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 이겨놓은 게임을 다 덮어버리라고. 이것 때문에 사면론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박근혜 풀어주고 싶으세요? 세월호 어떡할 것인데요? 세월호 어떡할 거냐고요? 끝났습니까? 근데 박근혜 아직 한 번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죠. 당신의 입으로 국짐도 단 한 번도 박근혜 사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의 입으로 먼저 기어 들어가갖고 형집행정지까지 말하대요? 왜 꿇고 들어갑니까? 아니 그걸 국회 앞에서 그 유가족들이 농성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면 얘기를 꺼냈다는 게 그러면 박근혜가 반성하면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당일날 이 사면론에 대해서 단독은 채널A하고 중앙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일보 단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MB 측 이낙연 사면 건의 미리 들었다. 김종인은 불쾌. 이 말은 뭐냐면 김종인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MB 측에서 먼저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과 통화 중에 사면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이 내통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댓글이나 이런 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겠지 추측성 발언들이 많은데 그 추측할 수 있는 배경에는 동아일보라는 같은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동관도 있고 그 MB 최측근 중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이낙연 대표와 그 동아일보에서 경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이미 조중동이 이낙연 대표를 말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이 조중동을 흔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말단 기자를 시작해서 총리가 됐지만 사실 사주들 입장에서 내가 키운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포진된 동아일보 때 식구들이 이동관 말고도 사실 우리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조수진도 있고 이번 국회의만 해도 그러니까 국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 출신 중에 동아일보가 47명, 거의 50명에 육박합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조선일보예요.
국회가 지금 먹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이 제대로 그 안에서 코어를 터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기분이 아주 더러웠던 이유는 순수함이 없어요.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는요, 민주당 정치는요,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셈법으로 정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이낙연의 지금 움직임은 철저히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풀어주시려면요, 최순실도 사면하세요. 그러네. 이명박 풀어주려면 원세훈도 사면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모의 위증교사로 유죄 판결 받았던 억울했던 한명수 총리의 사면이고요. 사법농단 사건으로 지금 8년째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입니다. 지금 최민희 얘기 좀 해줘. 최민희 의원에 대한 사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원칙이 있어요. 사면이라는 것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 또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억울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기준이 피해자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용서하자 라고 했을 때 사면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이낙연 네. 대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설픈 타협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의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다고 봐요.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이 아젠다를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원도 설득 못 시켰잖아. 그러면 앞으로 자기 운신의 폭이 확 접어들어요. 그리고 정치적 실익도 하나도 없는 거. 쉽게 표현하면 촛불 시민을 너무 물러본 거지. 무조건 지지해 줄 거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당대표의 역할이 앞으로 입지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잖아.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당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당대표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민주당 당대표가 어떤 간혹은 실수를 하긴 하는데 이런 실수는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뭐 또 실수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든 간에.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똥볼은 그냥 헛웃음만 나오는 상태의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똥볼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 정치 철학의 뿌리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